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주제도 모르고! 형님의 매운 손날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너는 이 집 식모야! 형님이 제 머리채를 한 움큼 움켜쥐더니 다시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집주인 흉내내지 마! 13년이나 시부모님 수발을 들었는데 돌아온 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앞마당 모퉁이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서늘한 목소리. 모든 추악한 진실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장독대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집안의 모든 판을 뒤집는 시작이었다는 거요. 13년의 눈물이 마침내 거대한 반격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경기도 외곽의 어느 전원주택입니다. 마당 한편에는 순옥이 정성껏 닦아놓은 장독 항아리 수백 개가 줄을 지어 서 있어요. 순옥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떠 거칠어진 손으로 시아버지의 미음을 끓입니다. 구수한 쌀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지만 순옥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어요. 오늘은 시어머니 순실 여사가 두 아들 내외를 모두 불러 모은 가족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꽃 같던 젊은 날을 이 집 부엌에서 그리고 시아버지의 병상 곁에서 다 보냈어요. 뇌경색으로 몸의 오른쪽이 마비된 시아버지를 수발하며 순옥의 손마디는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막내 며느리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자 고요하던 전원주택 마당에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린 사람은 첫째 며느리 해숙이었어요. 베이지색 명품 코트를 쫙 빼입고 고가의 가방을 든 모습이 마치 백화점 나들이를 온 사람 같습니다. 해숙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긋하며 부엌 쪽을 훑어보았어요. 순옥이 손에 묻은 물기를 급하게 닦으며 마중을 나갑니다. 어머, 동서. 아직도 음식 준비 중이야? 해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순옥의 초라한 앞치마와 대조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입술을 비죽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찰나였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 순실 여사의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해숙의 얼굴에는 금세 화사한 웃음이 번집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동안 별거 없으셨죠?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해숙은 어느새 순실 여사의 팔짱을 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효부 흉내를 냅니다. 순옥은 그 익숙한 이중성에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지만 묵묵히 마지막 상을 차렸어요. 정성껏 차려진 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과 정갈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거실 소파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순실 여사의 앞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방에서 겨우 잠드셨고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순실 여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저 모양이니 내가 죽기 전에 재산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 말에 해숙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맛을 본 해숙에게 재산이라는 단어는 무엇보다 달콤했으니까요. 순실 여사는 서류 봉투에서 통장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최근에 태양광 부지로 땅을 좀 정리해서 현금이 3억 정도 생겼다. 이건 전부 우리 장남내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13년 동안 시부모님 대소변을 받아내며 헌신한 건 막내 며느리인 자신이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병수발을 들 때 장남 부부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큰 돈이 전부 장남네에게 간다니요. 장남은 이 집안의 기둥이고 나중에 제사도 모셔야 하니까 그게 당연한 법이야. 순실 여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옥의 남편 원봉은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해숙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저희가 그 뜻 받들어서 어머니 아버님 더 정성껏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해숙은 순옥을 슬쩍 곁눈질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너는 평생 일만 하다가 빈손으로 쫓겨날 팔자라고 비웃는 것 같았어요. 순실 여사는 이어서 전원주택 등기부 등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일단 내 명의로 그대로 둘 거다. 나중에 내가 눈 감으면 그때 막내네에게 주마. 공증도 없고 유언장도 없는 그저 입으로만 내뱉은 허울뿐인 약속이었어요. 순옥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이 탐나서 한 고생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헌신이 이렇게나 가볍게 취급받는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어요. 하지만 해숙은 달랐습니다. 3억이라는 확답을 받아내자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해숙은 시어머니의 팔짱을 더 꽉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니 곁에서 자면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효도 좀 할게요. 아유, 우리 어머니 마음이 너무 고우셔서 큰일이라니까요. 해숙은 기세등등하게 거실 상석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순옥은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남은 뒷정리와 설거지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딱 붙어 앉아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는 해숙을 뒤로 한 채 순옥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순옥의 등 뒤로 거실의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히는 오후였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순옥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를 들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을 장남에게 주겠다는 시어머니의 선언 이후 거실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잔반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첫째 동서 해숙이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해숙은 고무장갑을 낀 순옥의 곁으로 다가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겁니다. 동서, 혼자 하느라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거실에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들으라는 듯 해숙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순옥이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려던 찰나였습니다. 해숙이 순옥의 팔뚝을 낚아채듯 움켜잡았어요. 아까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고 손톱이 얇은 옷감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형님 아파요. 순옥이 나지막이 비명을 질렀지만 해숙은 팔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옥의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고는 소름 끼치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디서 아픈 척이야? 아까 어머니가 돈 얘기하실 때 내 표정 다 봤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잖아. 왜 너도 그 3억이 탐나니? 13년이나 병수발 들었으니 지분이라도 챙겨야겠어? 해숙의 눈빛은 거실에서의 그 화사한 웃음은 온데간데였고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순옥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르르 떨기만 했어요. 착각하지 마. 너는 이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식모나 다름없어. 주제넘게 돈 탐내지 말고 평생 아버님 대소변이나 받으면서 살아. 그게 내 팔자니까. 해숙은 순옥의 팔을 획 뿌리치고는 다시 인자한 형님 표정으로 돌아와 싱크대 위에 물기를 닦는 신용을 합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미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미숙은 이미 해숙과 입을 맞춘 듯 순옥을 마치 투명인간 보듯 무시하며 해숙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아까 어머니가 주신다는 3억으로 뭐 하실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 보러 가신다면서요? 얘는 어머니 앞에서는 조용히 해. 동서 속상할라. 해숙이 순옥을 힐끗 보며 가식적으로 웃었습니다. 미숙은 코웃음을 치며 순옥의 발등을 툭 치고 지나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어요. 속상할 게 뭐 있어요. 막내 동서는 착하니까 이해할 거예요. 그치, 동서? 동서는 돈보다 효도가 먼저잖아. 미숙의 비아냥거림에 순옥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두 동서는 자기들끼리 명품 가방이니 해외여행이니 떠들며 순옥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 동서, 요즘 요리 배우러 다닌다더니 실력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게 말이야. 형님, 고기도 너무 질겨서 못 먹겠더라고요. 정성이 빠졌나 봐. 순옥은 싱크대 앞에 서서 쏟아지는 비난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방금까지 시어머니 앞에서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만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돌변해 있었어요. 두 동서는 순옥을 가운데 두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형님, 다음 달에 저랑 백화점 같이 가요. 제가 좋은 데 알아놨어요. 그래,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자. 누구는 집 지키면서 아버님 미음이나 끓여야 하니까 우리라도 즐겨야지. 해숙과 미숙은 서로 눈을 맞추며 낄낄거렸습니다. 순옥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분위기만 망칠까 싶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거기서 뭐하니? 나와서 과일 좀 더 깎아라. 순실 여사의 부름에 해숙이 기다렸다는 듯 쟁반을 들고 나갑니다. 나가기 직전 해숙은 순옥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지나갔어요. 동서 들었지? 과일 예쁘게 깎아서 내와. 껍질 두껍게 깎으면 어머니한테 혼날 줄 알아. 해숙의 경고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텅 빈 부엌에 혼자 남겨진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집어들었어요. 거실에서는 다시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시어머니는 해숙의 손을 꼭 잡으며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다라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사과 껍질을 깎으며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깎여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년의 헌신은 어디로 가고 남은 것은 동서들의 멸시와 시어머니의 차가운 차별뿐이었습니다. 사과 껍질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만 순옥은 얼른 소매로 눈가를 훔쳤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순옥은 쟁반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식의 가면을 쓴 해숙과 그 옆에서 아부를 떠는 미숙 그리고 모든 진실을 외면하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의 발걸음은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겁고 힘겨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폭력이 순옥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세상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입니다. 주방 한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순옥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어요.
뇌경색으로 음식을 삼키기 힘든 시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미음을 끓입니다. 쌀을 불리고 체에 거르고 눕지 않게 계속 저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벌써 13년째 순옥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미음이 끓는 동안 순옥은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밤사이 실수를 하셨는지 시아버지가 젖은 이불 위에서 끙끙 앓고 계셨어요. 순옥은 익숙하게 마른 수건을 챙겨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냅니다. 마비된 몸을 뒤집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순옥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개운하시죠? 금방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릴게요. 순옥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시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봅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순실 여사가 들어왔어요. 순실 여사는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기저귀를 가는 순옥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기저귀 똑바로 채워라. 지난번에는 줄줄 새서 방바닥까지 다 젖었더라. 네, 어머니. 이번엔 꼼꼼히 신경 썼어요. 순실 여사는 고맙다는 말 대신 혀를 짧게 차며 방을 나갔습니다. 순옥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13년을 자식보다 더 정성으로 모셨건만 시어머니의 눈에 순옥은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순옥은 젖은 이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마당 수도가에서 빨래를 비비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동네 사정을 다 아는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유, 저 막내네 불쌍해서 어째. 고생이란 고생은 혼자 다 하는데. 말도 마요. 글쎄, 순실내가 장남한테만 현금 3억을 줬다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큰애는 명절 때나 와서 거들먹거리기만 하는데 돈은 다 챙기고 정작 똥오줌 받아내는 막내는 빈손이라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순옥의 귀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아는 진실을 시댁 식구들만 모르는 것 같아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순옥은 빨래를 쥐어짜던 손을 멈추고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희고 고왔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혀 투박하기 짝이 없었어요. 물기가 마를 날 없는 거친 손등 위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순옥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어간장을 담글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어요. 시장 상인들도 순옥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옥이 왔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좀 쉬어가면서 해. 아니에요, 이모님.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해야죠. 바보같이 착하기만 해서 그래.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시어머니가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순옥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순옥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등의 짐 보짐보다 마음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오후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시장에 가서 자고 왔니? 영감 미움 줄 시간이 지났는데 어딜 그렇게 쏘다녀. 죄송해요, 어머니. 간장 재료 사느라 좀 늦었어요. 핑계 대지 마라. 너 요즘 돈 욕심 생겨서 딴 생각하는 거 다 안다. 억울하면 너도 큰애처럼 돈을 벌어오든가. 순실 여사의 모진 말에 순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생했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철저한 고립이었어요. 남편 원봉은 어머니의 기에 눌려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형님들은 자신을 무시하며 조롱합니다. 순옥은 어두운 부엌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밝았지만 순옥이 머무는 부엌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 같았습니다. 순옥은 숟가락을 놓지도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도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13년의 헌신이 이토록 시리고 아픈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순옥이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리는 깊은 밤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순옥은 홀로 주방에 남았어요. 낮 동안 동서들에게 무시당하고 시어머니께 구박받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잡생각을 떨쳐내려 평소 미뤄뒀던 주방 깊숙한 수납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수납장 구석에서 낡고 빛바랜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순옥은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는 시어머니 순실 여사의 정갈한 글씨로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기록한 장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첫 장을 넘겼어요. 그런데 첫 장을 넘기자마자 순옥은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돈은 사람의 숨겨진 얼굴을 드러낸다. 굵고 힘있게 적힌 문구가 순옥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기자 그곳에는 가계부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생생한 일기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최근 며칠간의 기록은 순옥의 가슴을 세차게 뛰게 했습니다. 오늘 현금 3억을 장남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해수기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돈 냄새를 맡자마자 효부의 가면을 썼다.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홀린 듯 일기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기가 있거나 사리 분별을 못하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는 해숙과 미숙의 실체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이가 순옥이 몰래 싱크대 밑에서 팔을 비트는 것을 보았다. 미숙이는 순옥이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비웃더구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순옥은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해숙이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으며 시어머니 비위를 맞췄지만 뒤에서는 순옥을 얼마나 악독하게 괴롭혔는지 순실 여사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순옥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순옥아. 시어머니 순실 여사였습니다. 순옥은 당황해서 가계부를 뒤로 숨기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아, 어머니, 주방 정리하다가 그만. 다 읽었느냐? 내가 써내려간 그 추악한 기록들을. 어머니,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하시는 행동들. 그리고 3억 원 얘기도요. 순실 여사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명확했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는 법이지. 나는 해숙이가 그 돈을 보고 어떤 괴물이 될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괴물 밑에서 내가 얼마나 더 견디는지도 지켜보았지. 어머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미워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순실 여사는 낡은 가계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미안함과 애정이 서려 있었어요. 미안하다, 순옥아.
너를 시험하려는 건 아니었다. 다만 이 집안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지 확신이 필요했어. 내 아들들이지만 그놈들은 돈밖에 모른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3억은 정말로 형님네 주시는 건가요? 순실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는 듯 했어요. 걱정 마라. 돈은 주기로 했으니 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해숙이 그 아이에게 달렸지. 순옥아, 너는 지금처럼만 아버님 곁을 지켜다오. 순옥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계부는 내가 가지고 있거라. 나중에 내가 이 집안을 이끌 때 큰 공부가 될 게다. 홀로 남겨진 순옥은 품에 안긴 가계부를 꼭 쥐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위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쳤어요. 해숙의 위협과 미숙의 무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가계부의 문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돈은 사람의 숨겨진 얼굴을 드러내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요. 밤하늘의 달빛이 창문을 통해 순옥의 결연한 표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함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순옥은 아침상에 올릴 김치를 꺼내기 위해 뒷마당 장독대로 향했어요. 어젯밤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뚜껑을 열기도 전에 차가운 그림자가 순옥을 덮쳤습니다. 첫째 동서 해숙과 둘째 동서 미숙이 어느새 뒤따라와 순옥을 애워싼 것이었어요. 동서, 거기 좀 서봐. 우리랑 얘기 좀 해야지. 해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순옥은 김치 보울을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어요. 형님, 김치만 꺼내서 금방 들어갈게요. 너 아까부터 어머니 근처에서 왜 자꾸 알랑거려? 응? 미숙이 옆에서 거들며 순옥의 어깨를 획 밀쳤습니다. 순옥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자 미숙은 비웃으며 다시 한번 순옥을 장독대 쪽으로 몰아붙였어요. 어머니가 3억 우리 주신다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가 봐. 내가 장남내 몫을 탐내면 어떡해? 맞아. 동서 양심이 있어야지. 너는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옥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13년의 세월을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돈 욕심쟁이라는 오명뿐이었어요. 형님, 저는 한 번도 재산 탐낸 적 없어요. 어머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내가 어머님 귀에 대고 무슨 바람을 넣었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아? 해숙이 갑자기 순옥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뒷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순옥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고 입술 끝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순옥은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아파? 이게 아파? 나는 내가 우리 목 가로채려는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아. 해숙의 눈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듯 번뜩였습니다. 해숙은 멈추지 않고 순옥의 머리채를 한 움큼 쥐어 잡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혀나갈 듯한 극심한 통증에 순옥의 몸이 바닥으로 꺾였어요.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놓아주세요. 잘못한 건 알아? 너 요즘 유통사업 한다고 나대고 다닌다며? 너 같은 식모 주제에 무슨 사장이야? 그건 제 힘으로. 밤잠 안 자고 아버님 모시면서 틈틈이 준비한 거예요.
형님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순옥의 울 섞인 항변에 해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순옥의 얼굴을 바닥 쪽으로 더 강하게 짓눌렀어요. 피해?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피해고 민폐야. 건방지게 재산 욕심내지 마. 너 그 유통업인지 뭔지 내가 아는 부동산 인맥 다 동원해서 당장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내 말 장난으로 들리니? 미숙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즐겁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형님, 얘 표정 좀 봐요. 아주 겁에 질렸네. 동서, 형님 말씀 잘 들어. 아니면 내 장사뿐만 아니라 내 남편 원봉이까지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순옥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꺾인 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뺨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어요. 그토록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자신을 짓밟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제가 13년 동안 이 집에서 식구들 비위 맞추고 아버님 수발 든 거 다 보셨잖아요. 가족? 누가 너랑 가족이래? 착각하지 마. 너는 그냥 우리 집 뒤치다꺼리나 하는 식모일 뿐이야. 어디서 감히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해숙은 다시 한번 순옥의 뺨을 때리려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순옥은 질겁하며 두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어요. 폭력이 이어지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처 창고 뒤편에서 바스락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해숙이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도 당황한 듯 주변을 살피며 해숙의 옷자락을 급하게 붙잡았어요. 형님, 누가 들었으면 어떡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재수없게 누구한테 들키면 골치 아파져요. 해숙은 분이 덜 풀린 듯 순옥의 어깨를 발로 툭 밀쳤습니다. 들으면 어때? 어차피 이 집 실세는 나야. 순옥아, 오늘 이 입 밖으로 내뱉기만 해봐. 내 장사뿐만 아니라 내 남편 목숨줄까지 내가 쥐고 있다는 거 명심해. 알았어? 해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거칠게 다듬고는 미숙과 함께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차디찬 흙바닥에 쓰러진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뺨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만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비치는 순옥의 눈동자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서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모퉁이 쪽에서 다시 한번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옥은 숨을 죽인 채 그 그림자의 주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이 모든 추악한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순실 여사였어요. 순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엉망이 된 얼굴을 가렸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모든 실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은 손을 파르르 떨며 방금 해숙과 미숙이 사라진 길목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순실 여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당황한 해숙이 안채에서 다시 나오려다 시어머니를 보고는 급히 표정을 바꾸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그 가식의 끝을 본 뒤였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날이 추운데 왜 나오셨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실 여사는 대답 대신 해숙의 눈을 빤히 응시했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뺨을 감싸 쥐고 있는 순옥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순옥아, 일어나거라.
내가 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동서가 발이 미끄러져서 제가 잡아주려다가 해숙이 황급히 변명하며 순옥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실 여사가 지팡이로 해숙의 손등을 툭 쳤어요.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하겠느냐? 내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방금 순옥이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걸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순실 여사의 일갈에 미숙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해숙은 입술을 깨물며 억울한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해세요. 순옥이가 아까부터 재산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저한테 대들어서 제가 교육 좀 시키려던 것뿐이에요. 교육?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며느리를 교육한다는 말이냐? 순실 여사는 품 안에서 낡은 가계부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옥이 어젯밤 주방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수첩이었어요. 너희가 그동안 순옥이를 식모 취급하며 괴롭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여기 이 가계부에 너희가 한 짓들이 날짜별로 다 적혀 있다. 해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순실 여사는 가계부를 펼쳐 해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3억을 준다고 했을 때 내 눈에 서린 그 탐욕을 보았다. 내가 일부러 돈을 먼저 준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돈은 사람의 숨겨진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이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의 본성을 보려고 시험한 것이다. 과연 이 집안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지 보려 했어. 그런데 너희는 내 기대를 저버리고 괴물이 되었구나. 해숙은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요. 장남한테 3억 주기로 한 약속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친척들한테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약속? 내가 준 건 희망이 아니라 내 놈들의 밑바닥을 확인할 미끼였다. 내 재산은 단 1원도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순실 여사의 폭탄 선언에 해숙과 미숙은 정신이 나간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순실 여사는 떨리는 순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옥아, 이 가계부는 단순한 장부가 아니다. 13년 동안 내가 흘린 눈물과 헌신이 담긴 내 마음이다. 이 집안의 모든 권한과 내 비법은 이제 내 것이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게다. 첫째야, 둘째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너희 같은 독사들에게 줄 밥은 단 한 톨도 없다.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내리치는 순실 여사의 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당당했습니다. 해숙은 분함에 몸을 떨며 순옥을 쏘아보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의 곁에 섰어요. 항상 작고 초라해 보였던 순옥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뒷마당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순옥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3년의 인내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고 악인들의 가식은 시어머니의 섰을 퍼런 꾸짖음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실 여사는 순옥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셋째야. 이제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그 한마디에 순옥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반전의 서막이 지나가고 이제 진정한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뒷마당의 차가운 공기가 순실 여사의 섰을 퍼런 기세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순실 여사는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서 있는 해숙과 미숙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해숙은 억울하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미 주시기로 한 3억은 물론이고
예전에 사업 자금으로 주신 5억을 어떻게 다시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건 이미 저희 재산이라고요. 순실 여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재산? 내가 내 아들 앞날 생각해서 내준 돈이지. 내가 내 며느리 때리라고 준 돈인 줄 아느냐? 너희가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사고 투기하러 다닐 때 이 막내애는 시장 통해서 남들 눈 피해가며 어간장 배달하고 내 아버님 병수발 들었다. 미숙이 옆에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도 자식인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내 동서는 그냥 집안일만 한 거잖아요. 입 닥치지 못해. 집안일? 너희는 명절에 와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귀찮아 했지? 아버님 병원 한번 제대로 모시고 간 적 있어? 똥오줌 묻은 이불 한번 빨아본 적 있느냐고 묻잖느냐? 순실 여사의 호통에 뒷마당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실 여사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 해숙의 가슴팍에 던졌어요. 당장 읽어봐라. 내가 변호사 만나서 이미 공증까지 마친 서류다. 너희에게 준 5억, 증여계약 위반으로 즉각 회수 절차 밟을 거다. 부모를 유기하고 학대한 자식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해숙이 서류를 집어들더니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저희 죽는 꼴 보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그 돈 없으면 지금 버려놓은 사업들 다 망한다고요.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대못이 박히는 법이지. 너희가 순옥이의 장사를 망치겠다고 협박했지? 아니, 이제 너희가 내 손에 망할 차례다. 순옥은 시어머니의 뒤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13년의 서러움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해숙은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순옥을 쏘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지? 내가 어머니 꼬드겨서 우리 재산 다 가로채려는 거지? 이 여우 같은 년. 해숙이 다시 순옥에게 달려들려 하자 순실 여사가 지팡이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느냐? 잘 들어라. 이 전원주택과 내 소유의 모든 농지, 임야의 명의는 오늘부로 막내 며느리 순옥이에게 이전한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이 집은 장남한테 주셔야죠. 장남? 부모 귀한 줄 모르는 장남이 무슨 소용이냐? 내 집 지키고 내 영감 지킨 사람은 내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이순옥이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너희 같은 괴물들에게 내 100만 평 땅을 한 평이라도 줄 것 같으냐? 순옥이 깜짝 놀라 시어머니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명이라니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순실 여사는 순옥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도 단단했어요. 순옥아, 너는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13년 동안 뿌린 씨앗의 결실이다. 너야말로 이 집안의 기둥이고 진정한 주인이야. 내가 가진 그 정직함과 인내가 이 집안을 살릴 게다. 해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라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분통이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동서 안 괴롭힐게요. 제발 5억만은, 명예 이전만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시끄럽다.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 아들 원우한테도 전해라. 어머니 손에 의절당하고 싶지 않으면 오늘 내로 내 손 붙잡고 빌러오라고. 하지만 명심해라. 내 결정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순실 여사는 순옥을 이끌고 당당하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해숙의 비명 같은 통곡 소리는 차가운 바람 소리에 묻혀갔습니다. 순옥은 시어머니의 든든한 등 뒤에서
처음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늘 구름 끼고 어둡기만 했던 순옥의 인생에 비로소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13년의 인내가 마침내 정의의 이름으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가계부 속에 적혀 있던 진실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당당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숙과 미숙이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쫓겨나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던 순옥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안채에서 시어머니 순실 여사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아, 잠깐 들어오너라. 이제 너에게 줄 진짜 보물이 따로 있단다. 순옥이 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듯한 낡은 필사본 한 권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안에서 수십 년간 대물림되어 온 어간장과 어된장의 비법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순옥의 거친 손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비법은 단순히 맛을 내는 기술이 아니란다. 정성과 인내,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야 비로소 완성되는 맛이지. 13년 동안 묵묵히 이 집을 지킨 너라면 이 비법을 온전히 세상에 펼칠 자격이 충분하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하지.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를 넘어 내 자부심이다. 내가 준비하던 유통사업, 이제 이 비법으로 당당하게 시작해보거라. 내가 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마.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인정에 순옥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순옥을 품에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거라. 며칠 뒤 해숙 일가는 빌려간 돈을 갚기 위해 살던 집까지 처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권력과 돈만 쫓던 그들의 끝은 비참했지만 순옥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과응보의 이치를 깨달은 순옥은 오직 자신의 새로운 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오후, 순옥은 깨끗하게 닦인 장독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시어머니의 비법으로 담근 어간장이 깊은 맛을 내며 익어가고 있었어요. 순옥은 이제 막내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요식업계의 당당한 CEO로서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당 귀퉁이의 매화나무에 하얀 꽃송이가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겨울바람을 견디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꽃이 마치 순옥의 인생과 닮아 보였어요. 순옥은 햇살 아래 반짝이는 장독대와 매화꽃을 바라보며 세상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 해낼게요. 지켜봐 주세요. 순옥의 다짐이 섞인 목소리가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13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순옥의 인생 제2막은 이제 막 그 찬란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심은 통했습니다. 순옥의 앞날에는 이제 고통의 눈물 대신 성공과 행복의 꽃길만이 활짝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